우리는 거래처 중에 네. OEM 거래처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 적은 있거든요. 네. OEM 거래처가 문의를 한번 시작을 하면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작게 이렇게 영업 문의가 들어온 것만 해도 뭐 1톤에서 2톤이 거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크다, 좀 브랜드 있는 업체가 연락을 온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이제 한 20톤에서 30톤 단위로 이렇게 그 계약을 문의하세요. 네. 문의 왔던 것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거는 50톤이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조윤 씨는 만약에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런 물건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 같아요. 어떠할 것 같아요? 회사가 한 번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 OEM 물건을 받으면요, 회사가 진짜 한 방에 커요. 진짜 한 방에 커요. 예전에도 뭐 이건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납품량이 거의 0kg였던 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OEM을 제대로 막 이렇게 성사시킨 거예요. 네. 트라이를 시켰는데 납품량이 어느 정도 된 줄 알아요? 아무리 못해도 100톤 이상 됐을 거예요. 100톤이요? 거의 100톤 넘을 거예요. 네, 100톤, 지금은 거의 뭐 100톤에서 한 2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 만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그 계약을 받고 바로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뭐 땅 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생 대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M이다 라고 보면 정말 회사를 한 방에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OEM 문의가 들어온 거, 그렇게 수십 톤의 OEM 문의가 들어온 거를 하나같이 다 거절하고 그냥 제가 아는 지인 로스터한테 그냥 다 양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고 지금도 사실 저희보다 원래 생산량이 좀 더 적었었는데 지금은 저희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건을 줘도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그분은 그게 맞아가지고 물건을 받고 이런 거래를 연결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아, 그때 그 물건 내가 받을 걸. 그런 후회가 지금도 없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OEM 물건을 계속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OEM 물건 기업체에게 원두를 납품하는 거를 조금 지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그런 기업체들 이런 곳에 OEM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잘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잘 이해. 네. 조윤 씨면 바로 받아. 저면은 바로 계약서에 서명. 아, 그래? 네.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제 또 인생이 조금 난리가 날 수도 있죠. 차 바꿔야지. 차 바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설레고 또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OEM을 안 받는 이유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물건을 받지 않는 건데, 이제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다시 얘기하면은 조윤 씨는 여전히 내 얘기를 듣고도 바로 사인 갈길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생산의 과도화가 있습니다. 이제 조윤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원두를 한번 생산한다 하면은 하루에 한 몇 킬로 정도 생산할 수 있죠? 1톤. 하루에 1톤 정도, 맞아요. 하루에 1톤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하루에 1톤을 생산하는 날도 있고, 보통 아무리 못해도 평균적으로 500kg에서 뭐 700kg는 매일매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톤짜리 계약을 우리가 따요. 네. 그러면은 이제 1톤의 계약량이 늘겠죠. 아, 네. 하루에 1톤을 더 볶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공장에서 하루 1톤 더 못 볶죠. 그러면은 로스터기를 한 대 더 사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규모가 크니까 로스터기는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항상 근데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OEM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는 뭐예요? 기센 W60 사용하고 있죠. 네. 제가 구매할 때는 가격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로스터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제가 샀던 로스터기를 한 대 더 살려고 하면요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 OEM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낮거든요. 극도로 낮아요. 예전에는 뭐 OEM 이런 단가 문의가 들어오면요 그래도 키로에 한 3,000원 정도의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완전 옛날 얘기.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지금은 이 금액대를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키로수가 높으니까 그것도 큰 마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스터기 설비를 제대로 늘리겠다 이러면은 뭐 기센 W140 이런 거 한 대에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로스터기가 일단 너무 비싸. 우리가 쓰는 기계들은 10억짜리 기계를 사. 근데 사실 10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쳐. 근데 약간 그거죠. 터닝 포인트를 넘기기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창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 달에 원두를 먹으려면 30톤에서 40톤 정도를 출고한다라고 하면요 안전재고로요 생두를 최소 뭐 3개월에서 4개월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요 생두 창고가 한 100톤에서 한 200톤 정도 사이의 생두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한 공간을 또 임대한다라고 치면요 요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안 싸고 자주자주 좀 발주를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쉽지 않다. 아무튼 생두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상식적으로만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OEM을 받는다고 치면 한 업체에서 20톤 받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톤짜리 거래처가 하나 있고 1톤짜리 거래처가 또 하나 있고 뭐 2톤짜리 거래처가 또 하나 있고 이러면요 이 OE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스텀이 보통 상식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케냐가 뭐 AA 등급으로 필요하고 어떤 업체는 케냐가 AB 등급으로 필요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생두를 또 다 보관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다 생각해보면은 창고 공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조현 씨는 만약에 원두를 뭐 10톤, 20톤 포장하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장하는 거요? 문제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우린 자동화 설비가 있는데. 자동화 설비 있으면 네. 자동화 설비 있어도 네. 인력도 추가로 좀 더 필요하고. 아니 인력을 늘리지 않고 그냥 자동화 설비를 계속 늘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고요. 이 자동화 설비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1mm 1mm 단위 1cm 1cm 단위로 뭐 사이즈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딱 맞아 떨어져야지 자동화 설비가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말했다시피 각 업체에서 원하는 봉투의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져 버리면요 자동화 설비를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생두 재고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달에 운영하고 있는 생두만 해도요 한 달에 최소 12톤에서 한 15톤 정도 매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재고 이것만 해도 재고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틈만 나면은 이거 케냐 AA 이제 조금 있으면은 솔드아웃 될 것 같아. 뭐 브라질 17, 18은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10톤 정도 이렇게 내외를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20톤, 30톤 이게 막 50톤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생두는요 손도 못 대요. 올 커머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OEM을 문의하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커피가 맛있으니까 이거 OEM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커피는
뭐 50톤 이런 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생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커머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올 커머셜로 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뭐 조금 넌센스인 거. 근데 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생두는 뭐 커머셜로 해줘도 괜찮다. 그냥 퀘스트빈에서 생산만 해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점이 끝나지가 않는데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요 항상 조금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막 투자도 많이 받고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막 끌고 가가지고 막 기적적으로 기사 회생시키고 뭐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달라요. 뭐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 받는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하고요. 웬만해서는 번 돈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사업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좀 우선시 하거든요. 근데 OEM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결제 단위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들어오는 돈이 많은 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뭐 생두 값이라든지 받아야 될 돈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억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급해 주려면은 생두를 일단 사야 돼. 생두 값을 거기에서 먼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 대출 받아야 되지. 담보 걸어야 되지. 에? 내 몸을 맡길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고 진짜 납품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목숨 걸고 그래도 납품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 자금 순환이 좋아지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업체가 나 돈 없어. 원두는 지금 내가 한 10톤 정도 공급했거든. 뭐 20톤, 30톤 이렇게 발주를 했어요. 그럼 받을 돈도 있고 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두값도 또 결제하고 다음 생두를 사야 되는데 창고에는 또 생두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그 거래처와 거래가 끊어져 버려요. 조윤 지금 감당할 수 있겠어? 갑자기 숨이 좀 막혀. 숨이 좀 막히겠지. 정말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미수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다. 예를 들어서 또는 내가 시설 설비를 이렇게 전부 다 해놨는데 거래처를 갑자기 바꾸겠대. 아니면은 자가 생산을 하겠대. 그래 놓으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낙동갈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또 이렇게 규모가 커가지고 또 다른 업체를 받고 이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한 상황에서 OEM 또 받겠냐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테이블에서 뭐 1톤짜리, 5톤짜리, 10톤짜리 계약 얘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냥 동네 카페에서 뭐 원두를 뭐 한 달에 한 10kg, 20kg 쓰는데 뭐 여기 와서 출장 세팅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게 감흥이 있을까요? 고마울까요? 나 지금 페이퍼 하나만 쓰면은 뭐 막 1억짜리 계약이 되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 거래처에게 눈이 갈까요? 그러니까 무뎌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모르지. 안 받아봤으니까 또 모르는 거고 또 나중에 됐는데 뭐 OEM도 잘하고 그냥 일반 개인 도매도 잘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무뎌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그렇지만요 OEM을 한 번 딱 받은 업체들은요 거의 다 계속 OEM으로 가요. 그러니까 OEM에 한 번 발을 담근 사람들 그 짜릿한 맛에 중독돼 버리면요 그냥 계속 OEM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 다 너무 좋지만은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거래처 관리하고 소확행 요런 게 조금 더 인생이 재밌지 않나. 그렇게 살 떨리는 계약들 하는 것보다는 요게 더 재밌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커피를 또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려고 하면은 OEM이랑 저랑은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OEM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오면은 조금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뭐 OEM 관련해서 문의 들어오면은 뭐 거의 얘기를 잘 안 들어보고 좀 거절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 OEM을 안 받는다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하시겠습니까?